지금 저희가 평일 점심시간에 나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희를 아주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쟤네들이 도대체 무슨 촬영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 상업지 안에 호텔이랑 일반 오피스들도 되게 많잖아요. 이쪽 호텔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층이 주로 어떤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얘기해 주시는데 저희 브랜드인 HA 비뉴가 여기 아, 네. 어때요? 이쪽은 진짜 근데 호텔 같지가 않다. 오피스 건물 같아요. 평일 이제 직장인 수요층도 굉장히 많고요. 젊은 고객들도 많고 30대분들이 강남역 같은 경우 너무 이제 복잡하고 하니까 오히려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간단히 한잔 했을 때도 지스터 근처 F&B에서 많이 즐기고 소비하는 또 패턴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수요층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직장인 수요층들 외부에서 유입되는 수요도 그래도 꽤 있죠. 이쪽으로 비즈니스 미팅도 많이 하고 맞아요. 미팅하면서 유흥 자리를 좀 갖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출장 오는 그 손님들도 일단은 역삼역 주변으로 먼저 호텔을 서치를 하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에서 잘 쓸 수 있는 그런 한돈의 호텔 수준을 먼저 검색을 하다 보면 거기서 깔끔하고 좀 괜찮아 보이는 곳 제일 먼저 찾아주시면 돼요. 이 역삼동 상권에 호텔들이 굉장히 다 가격대가 세요. 그래도 이제 중성 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장이 많이 바뀌어서 시장이 깔끔하고 있을 것 다 있고 컨텐츠적인 건 즐길 것도 많아서 일반 그 소비자분들한테 호응도가 좋거든요. 근데 역삼역 이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또 먹자도 잘 되어 있고 가격대가 또 합리적입니다. 브라운도치 기준으로 해서 평균 뭐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면은 1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8만 원이면 중성 호텔 치고는 그래도 가격대가 네. 좀 있는 편이거든요. 역삼역 상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소비력이 좀 좋은 상권이라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이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중소형 호텔을 잘 이용은 안 해본 사람으로서 느끼기에 강남 주변에 있는 일반 상업지는 유흥도 되게 많고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많이 좀 개선이 된 건가요? 원래 이 골목 라인 자체도 과거에는 굉장히 이제 택배적인 업소들이 많았었는데 많이 없어지고 부티크 호텔 시장이라는 게 좀 성장을 하면서 네네. 그런 예전에 뭐 러브 모텔 같은 네, 느낌의 색깔을 많이 버리고 찾아오시는 고객분들도 느끼는 감정이나 성향들이 이 정도 수준이면 뭐 네.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고 내가 이용했을 때도 남들이 의식을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보니까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그 중성 호텔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의사분들도 있고 검사분들도 있고 판사분들도 있고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중성 호텔이 많이 이제 좀 이미지가 개선이 돼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시고 어제 만난 그 역삼역 신축하시는 분도 역삼역 신축도 하고 있고 중성 호텔도 2개나 가지고 있어서 물어봤어요. 중성 호텔 어떻게 해서 투자하게 되셨어요? 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그냥 부동산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 수익이 너무 괜찮아서 같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도 뭐 운영해서 재미있겠어 라고 했었는데 운영을 하시는 거 보니까 아 그거 나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 알아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호텔 이제 크게 시행하시는 분들 만났는데 경기가 안 좋아도 자고 경기가 좋아도 자는 게 이제 호텔업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경기를 안 탄다. 신사역 인근에 있는 대로변에 큰 호텔들 많잖아요. 예약을 안 하면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를 안 타는 게 또 숙박업의 특징이구나. 또 신사 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위드 코로나가 되고 하늘길이 열렸잖아요. 한국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그쪽에 많이 룸을 잡고 있어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동실률이 좀 적지 않나 싶습니다. 숙박업은 우리 언니네 북독방 우리 구독자분들도 꼭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호텔 투자하고 싶다 하고 싶으면 우리 또 야누자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만 더 이쪽으로 걸어가 볼까요? 센터필드 생기고 나서 주변 상권이 좀 어떻게 변화했어요? 센터필드가 오픈을 하고 나서 오피스가 굉장히 크게 들어왔잖아요. 센터필드 때문에 이쪽 라인의 오피스 임대료가 상승을 견인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이쪽 라인의 대형 오피스가 GFC잖아요. GFC 기준으로 평당 임대료가 약 14만 원 정도에 형성이 돼 있었는데 센터필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신축비도 더 많이 들었을 거고 여러 가지 물가 상승 고려해서 약 한 16만 원 수준으로 기본적인 형성이 됐대요. 근데 귀신같이 또 오르는 거는 건축주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쪽 대부분의 이제 임대료가 조금씩 이제 소폭 상승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쪽으로 쭉 가면은 새로 신축하신 꼬마 빌딩이 있거든요. 그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통임대 나와 있는 거 보면 평균 임대료가 약 한 18만 원 수준이에요. 물론 계약을 체결하면서 렌트프리 같은 조건들이 들어가겠죠. 그런 걸로 치면 실질적인 임대료는 그거보다 낮을 수 있겠지만 호가로 형성되어 있는 꼬마 빌딩의 신축 통임대는 약 한 18만 원 수준이다.
그러면 임대 수익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역삼동 주변이 오피스 라인이고 사무실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수준이 생각보다 좋아요. 일반 상업지 이 라인으로 크게 올라선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3%대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 2% 후반에서 3%대 정도를 타깃해서 많이들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도 거래된 사례예요. 이 옆에 보이는 이 코너 건물 진짜 위치 좋거든요. GS에서 바로 나오면 코너에 쫙 뻗어있는 에그드랍 들어있는 이 건물이 평당 2억 3,500 250억 원에 재작년에 거래가 됐고 지금 400억 정도에 다시 재매가 하고 계세요. 400억 기준으로 임대 수익이 그래도 2.5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내고가 좀 된다라고 하면 3%대 맞춘다고 하면 또 나름 괜찮은 그런 매물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1종이라고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1종을 왜? 용적률 150% 나오는 거 뭐하러 내가 평당 1억 3천 주고 사 이러는데 이쪽 역삼동에 경사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경사지를 이용해서 지하 2층까지 파서 뭐 4층까지 올려서 용적률 150%지만 보통 건물을 가보면 지하 1층에서 5층 건물처럼 보여요. 거의 2종 3종 느낌이 나는 형태로 신축이 가능한 필지들이 있기 때문에 1종의 메릿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죠. 대출을 많이 하고 금융 비용이 올라가면 이제 임대료로 커버가 안 되는 경우들도 네. 발생하잖아요. 네, 네. 여긴 좀 어떤가요? 임차료는 우리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5% 상한선이 있잖아요. 근데 땅값은 상한선 없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임대료로 금융비용을 다 커버할 생각으로 들어오시면 힘드시죠. 제가 느끼기로는 이 강남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월 현금 유입이 굉장히 높은 고소득자라든지 아니면 전문직 종사자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만 이제 투자를 하기에 적법한 버틸 수 있는 이제 매수자분들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메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는 계속 가격이 우상향할 거니까 네, 네. 내가 이제 자산 오르는 걸 봤을 때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낫겠다. 금융비를 내더라도. 개인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3년에서 5년 정도 크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강남이라고 하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의 이 경기 침체가 얼마나 될 것인가 라고 보면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뭐 1년 정도 강남 건물주분들 제가 최근에 만나보잖아요. 여유로우세요. 1년만 버티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시거든요. 그 사이사이에 어쨌든 2년 전에 3년 전에 매입을 하셨던 혹은 연끌을 하셨던 분들도 분명 있겠죠. 투자가 많았으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버티지 못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좋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으시거나 내년에 어떤 좋은 기회를 발판 삼아서 좀 규모를 크게 해서 옮기고 싶은 투자자들 이런 분들의 매물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거래가 조금씩 되면서 아마 그렇다고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IMF 이후에 뭐 최저가가 나올 거다 뭐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강남엔 없을 거라고 봐요. 약간 그 주거 부동산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확실히 여기는 이제 땅을 완전히 네. 깔고 있는 거다 보니까 저희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건물까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타이밍을 많이 노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잡을 만한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오래 움직일 거다. 그런 분들은 숱한 이제 강남에 대한 경험을 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확신이 있으신 네. 것 같아요. 같은 상권에 있어도 이런 건물 빌딩들이 가격이 오르는 추세랑 네. 호텔 가격이 오르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의 상승을 봤을 때는 호텔이 좀 더 곡선이 조금 완만한가요? 호텔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지 이제 부동산이고 상업용지에 위치한 좀 고구와 가치에 있는 땅이다 보니까 같이 올라가고 이제 일반 상업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좀 한정적이긴 하지만 호텔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갭이 더 크거든요. 그런 매출 발생도 그렇고 직영하기에는 좀 더 쉬운 편이에요. 말씀해주신 버티기 또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호텔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중소형 호텔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큰 빌딩 가격대보다는 더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 같고 운영이라는 걸 통해서 수익률을 발생을 시키는데 그게 임대 수익률하고는 확실하게 차이가 많이 나서 네. 운영을 하면서 버텼을 때는 훨씬 더 괜찮은 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게 운영을 과연 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예전에 비해서 운영도 많이 편해졌고 전문 인력이 좀 있어야 되는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즘은 호텔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돈 받고 방키 나눠주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방을 어떻게 판매를 할지였는데 요즘 온라인에 굉장히 누구나 잘 팔 수 있게 되다 보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플랫폼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온라인 예약으로 매출액이 거의 한 70% 80% 이상 채워주고 있다 보니까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편해졌죠. 이제 요식업이나 이런 거와는 달리 공간을 판매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공간만 깨끗이 관리해주고 응대만 잘해주신다고 하면은 클레임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종목이어서 직접 이제 직영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편하게 운영하고 계시는 편이죠. 역삼역
역삼역이 출구마다 상권들이 좀 다르잖아요. 8번 출구를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데 건너편 쪽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고 GFC 있는 상권도 있고 네. 포스코 있는 상권도 있고 네. 한국은행 있는 또 상권도 있고 이제 8번 출구 상권이 그래도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상권인가요? 예전에는 아니었거든요. GS 타워 기반으로 해서 이 주변으로 굉장히 많이 됐고 거래도 좀 많이 되면서 새로운 건물들도 많이 들어섰고 지금도 보시면 평일 점심시간 유동이 정말 많아요. 역삼역에 크게 사거리를 나눠서 각각 특색이 있냐라고 하면 사실 제가 볼 때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으로 각각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나마 이쪽 8번 출구 쪽은 조금 더 고급진 F&B나 이런 업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고 이 역삼역은 직장인 상권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직장인 상권은 금요일에 매출이나 유동이 제일 많고 특이한 게 월요일이 2등이에요. 보통 이제 직장인 상권이라고 하면 여의도가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 정말 명확한 주 5일 상권이거든요. 근데 역삼역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도 사람이 많아요. 이 주변으로 큰 건물들의 웨딩홀도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 상권을 좀 이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원래 역삼역에서 원주역 쪽으로 쭉 넘어가면은 옥타곤이라는 클럽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인근에 이제 숙박업소가 많이 없어서 과거에 이제 옥타곤이 굉장히 활성화됐을 때는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입되는 고객층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까마득하네요. 20대적 얘기여가지고. 그리고 그냥 직장인 상권의 전형적인 특징들은 다 가지고 있기는 해요. 매출의 대부분이 20, 30대, 40대 매출이 많고 어린 친구들이 막 노는 뭐 사실 그런 상권은 아니잖아요. 직장인들이 커피 마시고 저녁 식사하고 저녁에 술 먹고 하는 딱 한정된 업종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살짝 아쉬운 게 센터필드 그쪽이 영화관도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고 아이스링크가 또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 인근에 이제 상인분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한 기대가 많았어요. 주말에 조금 더 활성화돼서 여기가 더 이제 핫해지겠구나. 아쉽게도 뭐 아이스링크나 영화관이 들어오지 않고 이제 기업체들이랑 이제 F&B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더 해지면은 이 상권 자체가 훨씬 더 활성화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인프라가 어쨌든 테헤란로 주변으로는 강남역과 코엑스 외에는 사실 사람들을 유입할 만한 콘텐츠 자체는 사실 적은 편이잖아요. 말씀 주신 대로 센터필드 같은 개발이 일어날 때 더 활성화하는 호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심히 투자하실 때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F&B 상권이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물레동, 성수동, 삼각지 이렇게 막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 곳이랑 또 역삼의 F&B 상권이랑은 성격이 완전 다르게 여기는 계속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권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삼각지라든지 물레동, 성수동 이런 상권들은 이제 태생하는 상권으로 막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이 역삼역 테헤란로 상권은 굉장히 성숙된 상권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은 프랜차이즈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보시면 돼요. 전국에 있는 모든 프랜차이즈가 역삼 요 먹자골목에 사실 다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는 외부의 힙한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만드는 상권이랑은 확연하게 좀 차이가 있는 상권이다.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태생하는 상권들을 가보면 힙한 임차인들이 들어와야 거기가 잘 되지 모든 상권의 건물들이 다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곳은 대부분 어딜 가나 한 5, 60% 차 있고 어딜 들어가나 다 괜찮은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훨씬 더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상권인 것 같습니다. GS 쪽에서 지금 저희가 1종 일반 주거지를 걷고 있고 충영교회 쪽 라인으로 걷고 있는 건데요. 이쪽 라인은 우리 고객님이 새로 신축하신 건물이 있어서 그거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건물을 잘 지어 주셔가지고 이 건물 정말 잘 짓지 않았나요?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종 일반 주거지예요. 지금 딱 보시기에 굉장히 규모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딱 요즘 역삼동 1종이 잘 지어지는 건물의 사례라고 보실 수 있고 지금 보이시는 이 1층이 사실상 지하 1층이에요. 지하를 깊숙이 파서 지하 2층은 층고를 거의 5m 이상 빼셨어요. 거기다 좋은 임차자도 넣고 싶고 제가 이거 임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보기에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건물로 보이고 5층 루프탑을 가면은 충영교회 뷰가 펼쳐지는데 정말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건물 신축을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 사례가 될 수 있는 건물인 것 같아서 잠깐 좀 소개해드렸어요. 강남 쪽 신축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호텔도 잘 지어놔야지 손님들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강남 쪽 신축을 하실 때는 신축비 아끼지 말라고 저희가 말씀드려요. 왜냐면 강남에 구축 건물들이 많고 최근에 신축되는 건물들이 워낙 좀 잘 지어지다 보니까 대충 지어놓으면 안 짓는 이만 못합니다.
않습니다. 임차인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매수자분들의 어떤 미적 수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쁜 건물 선호하세요. 특히 신축이라고 하면 신축비 잘 들여서 잘 지어두면 그만큼 또 그 가격 받고 팝니다. 정말 굉장히 잘 쓰고. 긍정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이거 네. 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임차인들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받고 맞아요. 건물 팔 때도 좋아지고. 상권의 미관상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고 최근에 또 일본 갔는데 일본은 다 건물들이 정말 예쁘게 그러니까요. 색깔 맞춰서 잘 지어놨더라고요. 요즘 임차인분들도 그렇고 건물을 매수하시는 분도 그렇고 보는 눈이 많이 높아졌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를 내놓거나 할 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를 체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면서 호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호텔은 같은 뭐 모양으로 지었다고 하더라도 노후화가 좀 빨리 되는 편이거든요. 3년, 5년밖에 안 됐는데 20년 된 것 같은 곳도 있고 10년이 지나도 한 2, 3년밖에 안 된 것 같은 곳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 걸 보면은 같은 자재를 쓰거나 같은 느낌을 줬을 때 오래 지났을 때도 괜찮은지 이런 것도 체크해볼 때 호텔 보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동성호텔 같은 경우는 예약이라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내가 가장 튀어야 됐었어요. 네온을 막 맞아요. 붙이고 네. 망국기 달고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온라인으로 많이들 예약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내 건물 이쁘게 지어야 돼. 예약으로 사진 보고 이제 찾아오다 보니까 많이 그런 형태가 바뀐 사례입니다. 저희가 또 오늘 이 추운 날에 새해 첫 촬영이라서 추위를 이겨내고 역삼역 인근을 좀 돌아봤는데요. 너무 유익한 정보 많이 듣고 그냥 상업용 부동산이랑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워낙 요즘에 호텔 투자나 호텔 개발 이런 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직접적으로 또 돌아다니면서 들으니까 굉장히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많아서 주변에 진짜 소개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박업 위주로만 상권을 바라봤었는데 맞아요. 일반 상업 건물이랑 같이 이제 상권을 보다 보니까 훨씬 더 이 상권에 대한 깊이도 좀 더 깊어지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객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권은 지금 뭐 시장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평생 어렵지 않거든요. 언젠간 또 굉장히 더 큰 상승장이 좀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야놀자 구독자분들 그리고 우리 언니네 북덕방 구독자분들은 꾸준히 저희와 함께 공부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